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희수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선 마음이 탁 트이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전국시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빠르게 흐르는 디지털 시대, 우리는 종이책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점점 멀리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넘어 정성과 기억의 힘이 담겨 있는 책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공주에서 만나보시죠.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원고, 교정, 편집, 인쇄 등 수많은 과정을 알아보는 전시가 공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명물 밤이 맛있는 빵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공주의 원도심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지금 출발합니다. 햇볕이 쨍쨍해지면서 날도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어떠신가요? 저와 공주 원도심으로 떠나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럴 때면 한 권의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면 어떨까요? 얼마 전 공주 원도심에 책을 주제로 한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공방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색적인 공간이어서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2025년 5월 28일 날 오픈하였고요. 나만의 책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디지털 동영상에 익숙한 요즘이지만 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가 쌓이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에서는 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수천 점의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보기 드문 귀한 자료들입니다.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고 잘못된 건 화이트 펜으로 일일이 다 지워가지고 작업한 과정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이런 선도 그럼 다 그럼요. 자를 대서 그린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와. 손으로 그린 만화는 물론 직접 글씨를 써서 완성한 한자 사전도 눈길을 끕니다. 이거는 옥편 원고이고요. 사람의 손으로 한자 한자 글씨를 써서 만들어진 겁니다. 글씨체가 이게 절대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 컴퓨터에 있는 그런 서체인데요. 네, 예술 작품으로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책 한 권이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원고 작성, 교정, 편집, 인쇄와 제본까지 1년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책이 탄생됩니다. 작가의 생각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는 책이 되도록 문장 한 줄, 제목 하나까지 세심하게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와, 여기는 카메라가 이렇게 많네요. 네, 카메라의 변천사를 좀 보여준 곳이고요. 여기서 아주 되게 재밌는 카메라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뒤에 저거 저 예전에 컴퓨터에 꽂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카메라에도 들어가요? 네, 그 당시는 최첨단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사진 기록을 남기는 카메라부터 각종 타자기와 컴퓨터, 프린터까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던 수많은 도구들이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 쓰였던 낯선 기구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다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어디에 쓰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피자집 가면 있는 그 피자 칼인데 저거는 줄내는 도구라고 해가지고요. 가죽 양장 위에다가 선을 그림을 그려줄 때 사용하는 건데 저렇게 큰 이유는 긴 나무떼기를 어깨에다 걸고 금박지를 올려놓고 찍으면 금지가 지켜지고 금박지가 없이 그냥 찍으면 모양을 내는 그러한 줄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서양 최초의 인쇄기는 포도 앞찾기를 개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후 사람이 손으로 기계를 돌려 활자를 찍어내는 인쇄기가 탄생했습니다. 돌려주면 이게 종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쾅 찍어지고
이 소중한 물건들이 이곳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한 30년 전부터 책을 만드는 현장을 다니게 돼요.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구닥다리라고 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거는 산업적으로 되게 귀한 것들인데 왜 버려질까? 라는 생각으로 한 점, 두 점 모으다 보니까 소장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책 한 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공주의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공주 원도심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 기와집인데요. 이 고소함이랑 달콤함이 가득한데요? 우와, 밤 종류가 이렇게 많아? 밤빵이? 큼질막한 밤 조각이 턱하니 올려진 빵부터 크기부터 남다른 왕밤빵까지 모두 다 공주밤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밤으로 만든 빵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네, 저희 매장에는 7가지 정도의 공주 밤으로 만든 맛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맛 모두 뛰어난 공주산 알밤을 듬뿍 넣어 만들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냄새도 비주얼도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사실 여기 가게 들어올 때부터 밤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지금 눈앞에 밤빵을 두니까요. 더 식욕을 막 자극하는데요. 네, 저희는 공주 알밤을 듬뿍 넣어서 만들어서 냄새가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 알밤을 아낌없이 넣어 만든다는 밤식빵. 달콤하게 졸인 밤을 이렇게 많이 넣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달콤함과 고소함이 2배로 풍성해진 밤식빵입니다. 촉촉해 보여. 지금 밤 얼마나 많으면 지금 가르는 내내 밤 밑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더 맛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겉바속촉 밤식빵 한 입 먼저 먹어봤는데요. 밤 씹히는 게 너무 부드러워요. 밤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훨씬 그 감칠맛이랑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희가 시그니처인 음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찍어 드시면 크림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얀 생크림에 밤잼과 연유를 넣어 만든 밤크림 라떼. 이것도 밤 라떼니까 밤과 밤을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한 밤식빵과 부드러운 밤크림의 조합 어떤 맛일까요? 그냥 먹어도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크림의 밤이랑 식빵의 밤이 만나니까 더 공주의 그 밤을 만끽하는 느낌인데요? 빵의 비주얼이 각각 다르듯이 밤 레시피도 다양합니다. 식빵에는 달달하게 졸여진 밤이 들어가고 밤크림이 가득한 빵도 있습니다. 저는 앙금보다 진짜 이게 훨씬 맛있거든요. 너무 달지도 않고 아직 여름인데 가을이 온 느낌? 공주 밤빵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자랑하시던데요. 그만큼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오늘 공주에 와서 이 공주의 자랑 알밤이 들어간 빵도 맛보고요. 또 이색 체험도 체험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공주를 다들 찾으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공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 이럴 때일수록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이 필요한데요. 한 권의 책이 탄생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고요. 달콤하고 고소한 밤빵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주의 책공방 북아트센터는 단순한 체험장을 넘어서 기록의 의미와 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는 곳이네요. 이곳에서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면 밤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로 몸의 양식을 쌓으면 딱 좋겠습니다. 공주의 새로운 명물과 오래된 명물 잘 만나봤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고장 경북 경주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폭염에 달궈진 몸과 마음의 온도가 절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염 경보 안내 문자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경주의 여름. 뜨거워! 하지만 이 더위에도 우리의 여름은 즐거워야 하니까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근사한 전시작품과 함께 시원한 공간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한때 어떠세요? 힐링 가득한 공간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여행을 계획하려니 아무래도 바깥 공간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실내에서 놀자니 이왕 노는 거 좀 근사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실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또 이색적인 공간들로 힐링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대공개합니다. 대형 카페가 유행이라지만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멋진 공간은 드물죠.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을 한가득 담은 곳. 산멍, 물멍 다 되는 신상 힐링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와, 제가 여기를 분명 카페라고 알고 오긴 했는데, 그런데도 딱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멋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랄까, 마치 아주 잘 가꾸어진 럭셔리한 무슨 갤러리 같은 데 온 것 같은, 아니면 이렇게 잘 가꾸어진 정원? 분명 이런 공간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선 제가 1층과 2층이 다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부분도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좌석으로 채우면 더 좋다라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이제 물을 넣음으로써 자연과 건물이 좀 하나가 되는 그런 걸 꿈꿨어요. 그리고 2층 공간은 좀 한국을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참수 페인트라든지, 그리고 기와 대신에 천연 슬레이트,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한국적인 미를 좀 트렌디하고 좀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한 그런 층입니다. 곡선으로 이어진 실내 공간과 푸른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경주의 자연을 작품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시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다고 경치만 아름다운 카페냐? 그럴 리가요. 비주얼과 맛 모두 잡은 베이커리 카페랍니다. 빵 진짜 많다. 이게 지금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그 빵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크루아상은 이런 형태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모양 형태가 저희 그 2층에 있는 건물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를 조금 본따서 모양을 좀 잡아봤습니다. 경주의 월성을 닮은 것도 같은 맛있는 빵, 그리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이 공간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카페는 공간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니까. 와,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간에 앉아서 경치 좋은 풍경도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여기가 지금 실내잖아요. 여기 너무 쾌적하고 시원하거든요. 먹음직스러운 빵에 음료까지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힐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다. 아니, 여기 진짜 직접 한번 커피를 로스팅한 그런 곳이라고 하더니 커피 맛도 끝내주네요.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창밖 풍경을 즐기다 보면 잠시 대화가 멈춰도 좋을 만큼 여유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한여름 짜증 지수는 내려가고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곳. 여러분도 힐링하러 와보시면 어떨까요? 한여름 더위를 피하는 힐링 공간.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근사한 한옥 건물이 반기는데요. 이번에 찾아온 공간은요, 바로 한의원인 듯 한의원 아닌 한의원 같은 뭐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힐링 명소가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사한 한옥 공간에 들어서면 역시 한옥으로 지어진 미술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색다른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네.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의원 안에 미술관이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울 텐데요. 저희는 이제 치유의 미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뭔가 치유와 그리고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만든 치유와 힐링의 공간. 이곳 미술관은 무료로 공개되지만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고요. 하루 딱 10명만 입장할 수 있어 언제나 여유 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전시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떤 지금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배병우 작가라고 한국 사진계의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배병우 작가는 2005년도에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이제 작품을 구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마치 뭔가 동양의 산수와 수묵화적인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시원하고 아름다운 한옥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의 세계. 배병우 작가의 대표 작품들을 보면서 잠시 더운 여름을 벗어나 조용한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경주의 소나무를 주제로 한 배병호 작가님의 작품들 사이를 막 이렇게 걸으니까요. 마치 내가 숲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고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니까 힐링도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실제 뭔가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드는데 여름 피서로 제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전시 관람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특별한 체험이 기다립니다. 이 한방차는 감귤피라든지 차즈기 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티백으로 된 이제 한방차고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으실 때 한 잔씩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한방차로 마무리하는 전시 관람. 한의원에 자리한 미술관답죠? 되게 깔끔하다. 시원한데?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이 개운하게 풀리는 기분. 경주의 특별한 미술관에서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무더위에 굴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행이 필요하시다면 여름 여행은 경주에서 즐겨보시면 어떠실까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몸은 편안한 여행. 한여름 무더위는 피하고 힐링을 경험하고 싶다면 경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의원 아래 자리한 전시 공간이라니 치유가 절로 되는 공간인데요. 그 안에서 만난 멋진 작품과 향기로운 한방차까지 소란스러운 계절의 한가운데서 잠시나마 마음을 비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경북 의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시원한 자연, 따뜻한 정, 맛있는 식탁까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한국의 진짜 여름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으로 즐겨보시죠. 동서고금은 막론, 찜통더위, 불볕더위도 막지 못한 만고불변의 DNA가 있으니 바로 여행 본능. 어서와, 의성은 처음이지. 폭염 뚫고 하이킹! 여름에 떠나는 의성 유랑기, 렛츠고! 산 깊고 물 맑은 골짜기 아래 자리한 고즈넉한 고택 의성의 빙계서원입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유생들이 책을 읽고 글을 닦은 공간인데요. 오늘 이곳을 당도한 선비들의 용모가 어째 남다릅니다. 조선에서 온 건 아닌 게 확실. Where are you from? 남아공에서. South Africa. Hello.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 선생님, 종학교 선생님이에요. 의성을 찾아온 20여 명의 외국인들. 국적은 달라도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국을 떠나 수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라는 것. 여기 오늘 여행 갈 때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다 아름다우네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So I am very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I really love Korean culture, so I like visiting and enjoying it and learning about it. So Korean culture makes me 재미있어요. 들뜬 마음과는 달리 해가 중천에 뜰수록 발걸음은 천근만근. 이럴 때 태양을 피하기 딱 좋은 장소가 있다고요. 빙계서원. And now we are going to where? 아 저기 빙혈. 벌써 공기부터 다르죠? This is not the one. 10 minutes to the first one. 바위 사이로 찬바람이 나오는 언빌리버블한 광경에 너도 나도 인증샷 찰칵. 국내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조금 특별하긴 해요. 처음 보는 그런 형상이어서. 네. It was the best feeling in the summer because it's so cold. It's like a natural aircon. Very cool. Very how you put it? No more sweating. You know, yeah. I wanted to stay there. I want to stay there. I don't want to come outside. 이번엔 얼음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름에도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온다는 빙혈. 삼복더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영상 5도를 유지합니다. 한겨울에는 따뜻한 훈풍이 분다니 자연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신기해요. 자연에서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Very refreshing and cooling. 신기하다. 자연바람 맞으며 호사를 누렸으니 이번에는 입이 호강할 시간. 우리 조상들은 닭을 푹 구워 먹으며 더운 여름을 났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오늘 점심 메뉴는 전 국민 1등 여름 보양식 삼계탕입니다. 마늘의 고장 의성에 왔으니 삼계탕에도 흑마늘이 듬뿍. 거기에 온갖 약재를 넣고 달였으니 맛과 향이 외국인들에겐 낯설 법도 한데요. 어때요? 입에 좀 맞나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Very good. 의성 여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두 따기. 의성은 우리나라 최대 자두 주산지인데요. 7월과 8월, 바로 지금이 가장 맛있고 달콤한 자두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 자두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 특히 더 맛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자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넘버원! 의성 자두가 유난히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자두가 재배되고 있지만은 특히 의성은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자두 중에 제일 맛이 있고 향도 강하고 제일 알아주는 자두가 의성의 자두입니다. 양지 바른 들판 떼역볕 아래서 햇살에 잔뜩 머금고 자란 의성 자두. K 자두의 맛과 향은 물론 넉넉한 인심까지 받아갑니다. For this village, this is my first time and also harvesting plum. I like it, 좋아요. 非常有趣，很好玩，可以贴近农村，感受农民的生活，很好玩。 이게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지만 모든 게 최고예요. 음식은. 그래서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의성 자두가 최고입니다. 이대로 가기엔 섭섭하다. 갓 수확한 자두를 모아서 뭐랄까요? 바로 자두잼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칼로 저 들었는 자두를 씨를 제거하세요.
씨를 제거한 자두는 설탕과 함께 약불에서 눌러붙지 않게 끓여주면 되는데요. 끊임없이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속속 완성돼가는 자두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얹어집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회사에서 컴퓨터만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약간 힐링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머리, 마음 다 비우는 약간 그런 힐링 경험인 것 같습니다. Oh, today's experience is so lovely. It's my first time harvesting the plum, making the jam, so it's like so new to me and really nice. And meeting new people today also. 저희가 농촌 크리에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을에 지질 명소를 중심으로 트레킹 관련된 많은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농촌 휴양마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elcome to Ilsan. 인생은 타이밍, 여행에도 때가 있다. 빨간 자두가 익어가고 시원한 자연바람과 푸짐한 먹거리가 있는 의성의 여름. 의성 여행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에게 K-문화와 명소를 보여주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년 4계절 내내 지역만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는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높아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화재 안전수칙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얼마 전 부산 곳곳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화재 사고 자칫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화재 사고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수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부산광역시 119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 보이는 건 화재로 인한 망가진 전자기기들이었는데요. 오,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안심하십시오.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체험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근데 36년째 교통사고도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데 무사고 사람이란 말이죠. 다행이네요. 네. 저 그러면 필요 없겠네요. 자, 우리가 마주하는 사고는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곳은요, 전기와 화재, 재난 도시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체험하고 대응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열차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실제 상황처럼 지하철 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화재 발생 시 기관사에게 상황 설명 후 문을 수동으로 열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는 상식이긴 하지만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시겠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자 아래에 있는 수동 문 여는 방법. 레버를 기역자 모양으로 돌려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레버가 문 옆에 있는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레버를 돌린 후 5초 뒤 문을 열고 신속히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유도등을 따라 다음 역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도 주의해주세요. 또한 화재 시 내려오는 이 방화벽. 기상문은 무거우니까요. 노약자를 잘 도와가며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재 대응 체험. 꼭 알아두어야 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마지막 단계의 손잡이를 눌러도 소화기가 나가지가 않죠. 왜 손잡이가 안 눌러지는 걸까요?
소화기는 제일 처음에 반드시 옆에 있는 안전핀을 뽑으셔야 됩니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뽑히지가 않죠. 안전핀이 뽑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난 장소까지 가지고 와서 이 바닥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으셔야 됩니다. 들고 하나, 둘, 셋, 전방으로 발사!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여러분 잘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재 사고 시 대피하는 방법. 3층에서 10층 사이다. 그러면은 왕관기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 왕관기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성품 알아보겠습니다. 후크와 벨트, 로프와 왕관기도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후크를 왕관기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아래 위로 돌려주시고요. 자, 뛰어내릴 방향으로 나사를 쪼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로프를 밖으로 던져주는데요. 바닥에 안착을 확인하고 다음 사람을 위한 벨트도 확인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낙하! 우와! 오, 무서워! 와! 김상대 무서워! 오, 살았다! 오! 막상 해보니까 쉬워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지. 왕관기로 대피하는 방법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에 연결된 멀티탭의 전선에 끊긴 흔적이 발견됐는데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멀티탭. 가정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가전제품을 한 번에 멀티탭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멀티 컨센터는 한 번에 전자제품을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에이,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3개요! 3개 틀렸습니다. 자, 비밀은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2000W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멀티탭 뒷편에는 2000W, 그러면 밥솥 890W, 전자레인지 1100W, 같이 쓰면 1990W, 초과 직전! 지금 너무 걱정이 된다. 왜요? 집에 지금 멀티 콘센트에 이것저것 다 꽂아놨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도움 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저의 고민을 들어줄 전문가분들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혁씨 집에 전기 안전 점검하러 왔습니다. 어떤 점검하러 오셨어요? 전기 분전함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요 외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요 신장 안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예. 아, 신장 안에 저기 저기 있다. 있네요. 있는데 점검을 하려니까 요 신발하고가 조금 많이 적재가 돼 있어서 신발 좀 치우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분전함에서 전기 접속부가 있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화재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분전함 앞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게. 신발을 치우니 모습을 드러낸 분전함.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시 확인하는 분전함인데요. 계측기로 누전과 누전 차단기 작동을 확인합니다. 어때요, 저희 집? 누전되는 부분도 없고 실내에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잘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점검한 내용은. 다행이다. 누전 차단기 아랫부분에 노란색 단추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누전 차단기가 고장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집 안전하니까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안에 또 동현 씨께서 또 부주의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둘러봐도 될까요? 저는 너무 좋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렇게 무너반식으로 콘센트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가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안 되는데 이거 다 써야 되는데요. TV랑 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플러그와 콘센트의 접속부가 또 여러 개소 생기기 때문에 접촉 불량에 의해서 또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벽면 콘센트를 좀 이용해서 조금 분리를 시키는 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혁 씨. 여기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을 계속 열고 닫을 거 아니에요? 전선이 자꾸 이렇게 손상이 되겠죠. 네. 합선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이런 거 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대용량 기기 같은 경우는 벽면 콘센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멀티 콘센트. 멀티 콘센트는 소용량 기기만 사용을 해서 네.
가전류가 흐를 수 있는 소지를 갖다가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기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코드 꽂을 때 콘센트와 밀착하기. 둘, 가구 뒤 플러그가 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셋, 전선을 잡거나 흔들면서 뽑는 행위는 안 돼요, 안 돼. 플러그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게 많다는 걸 오늘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예방법과 수칙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위험사항 발생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 안전, 안전, 안전! 우리 생활 속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예방법과 대처법을 잘 알아두시고요. 안전하게 행복한 생활 지켜나가자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이 위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멀티탭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하고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도 꼼꼼히 해주셔야 한다는 것,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피라는 식물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 식물인데요. 이 잘피가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만나보시죠. 바닷속 세상엔 이렇게 흔하게 널려있는 돌틈이 집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싶은 황량한 모래 위도 기꺼이 뿌리를 내려 터전으로 삼습니다. 삭막한 모래에 살고 있는 이 강이나 해초는 뭘까요? 잘피로 불리우는 왕거머리 말입니다. 이 매력적인 잘피에 푹 빠진 수상한 다이버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무인섬 조도입니다. 이곳 조도에서 다이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찾아온 건데요. 한창 준비 중인 다이버들. 저도 함께 바다에 들어가기 전 짧은 인사말을 나누고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의 많은 곳 중에서 왜 이 섬을 찾은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다이빙을 이끌어줄 윤재준 다이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잘피에 푹 빠졌거든요. 보통 다이버들이 물고기들을 많이 보러 가는데 왜 잘피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 잘피 군락지를 보면 이 파란 거를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단순히 혹시 그 이유 때문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그 잘피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또 물속에 또 산소를 또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이 좋은 긍정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윤재준 다이버와 같은 이유로 잘피를 좋아하는 다이버가 또 있답니다. 물속에도 산같이 이렇게 풀같이 푸르름이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잘피를 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걱정 반, 설렘 반,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잘피를 만나러 가는 길.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멀리에 조도가 보입니다.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장비를 꼼꼼하게 챙긴 후 수심 15m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잘피 군락이 정말 있는가 싶었는데 더 내려가 보니 마치 숲처럼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잘피 중에서도 왕거머리말이라 불리는 종입니다. 조도는 왕거머리말 군락이 확인돼 강원도 유일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그런데 윤재준 다이버는 잘피에 어쩌다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피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해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마를 촬영하러 다녔는데 거기에 잘피 서식지들이 있는 곳에 해마가 서식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왕거머리말은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는 흔치 않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왕거머리말이 중요한 건 희귀하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잘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서 인증한 3대 블루카본 중 하나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죠. 잘피 생육지가 흡수하는 탄소는 이제 폐정물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 거머리말은 동해안의 수심 9m에서 15m 연한 모래바닥에 서식하며 몸 길이가 약 50에서 80cm까지 자랍니다.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와 몸을 숨기도록 돕는 은신처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죠. 또한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많은 산소도 내뿜습니다. 마치 해양 생태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물에서 나온 뒤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아 제가 본 걸 다른 다이버들과 공유했는데요. 얼핏 보았던 왕거머리말의 씨앗, 자세히 보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바다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는 안 내렸지만 안개가 꼈네요. 서둘러 다이브 리조트를 찾았더니 장비 점검에 여념없는 사람들, 챙기는 카메라만 해도 여러 대, 전보다 더 꼼꼼하게 정비를 하는 게 특별한 다이빙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서 조금 그 촬영을 못했던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늘 혹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를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잘피의 그 씨앗이 지금 이렇게 맺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찍으려고. 윤재준 다이버가 이렇게 갖가지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왕거머리말 씨앗을 기록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잘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는 겁니다. 양양의 조도를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왕거머리말 군락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엔 저도 군락과 함께 왕거머리말 씨앗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물에 들어가니 조류가 있어 몸을 가누는 게 쉽지 않았지만 씨앗을 볼 흔치 않은 기회에 이 정도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왕거머리말 근처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시선을 잠깐 뺏겼다가도 얼른 다시 왕거머리말 씨앗 찾기에 나섰습니다. 제법 오래 찾았는데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게 언제쯤 귀한 몸을 보여줄까 싶을 때쯤 드디어 왕거머리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빛으로 밝게 빛나는 듯한 이것이 바로 잘피 씨앗인데요. 줄기 하나가 씨앗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쌀알 같은 씨앗들이 곧 싹을 틔워 또 다른 군락을 이루고 그 군락 주변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모여들어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죠. 잘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는 사람이 갖다 심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서 그 모래 속에 묻혀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왕거머리말이 건강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까지 되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왕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는 군락 안에서도 버려진 통발이 뒹굴고 있고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폐 어구들도 산처럼 쌓여 바닷속에서 썩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잘피 생육지 위에 커다란 폐 어구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잘피에 도달하게 되는 빛을 차단하여 강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통발 같은 이제 해양 쓰레기 등이 존재하게 되면 조류에 휩쓸려 다니면서 잘피 잎에 손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체 전체를 뽑히게 만드는 것처럼 물리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허울뿐인 것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 폐통발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많이 막 죽어가는 것도 보이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왕거머리말은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씨앗을 맺고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잘피가 씨앗을 뿌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났어요. 매일매일 물에 들어가서 언제 씨앗을 떨어뜨리나 그거를 매일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환경을 본 것 같아요. 언제든 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체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왕거머리 말이 곧 멸종 위기에 다다를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습니다.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을 땐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턱 끝까지 다가온 위협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잘피를 책에서만 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잘피가 사라진다면 여러 종의 해양 생물이 함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해양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고무장갑을 벗었는데 손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악취는 세균 번식의 증거라고 합니다. 고무장갑에 3분의 1 정도 물을 채우고 손 세정제를 넣은 후에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 냄새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